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한문교육과 19학번 송지원입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한문교육과 2학번 김형호입니다. 한문교육과 학과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유교 이념으로 건립된 조선시대부터의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아무래도 유생 중의 유생, 근본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문과 교육을 모두 잡은 학과입니다. 네, 한문교육과가 그리고 또 상위 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성균관대학교만 설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학동양학과와 한문과와 함께 성균관대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그런 학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문교육과 교육과정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한문교육과의 교육과정은 크게 봤을 때 기초를 배운 뒤에 문학, 역사, 교육을 배운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기초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1학년들은 처음에 들어와서 한문 입문과 한문학 개론을 배워요. 한문 입문에서는 주로 한시를 배우고 한문학 개론에서는 한문에 대한 역사,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들을 일단 배우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운문과 산문을 배우는데 운문은 한시, 그리고 산문은 소설, 그리고 역사서,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런 거 배우고요. 경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자랑 맹자가 경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거를 비평하는 수업도 있어요. 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4학년들이 듣는 건데 한문학사라고 해서 졸업 논문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되고요. 교육은 교육 과정이랑 교과서 분석을 한 다음에 수업 실현을 해보고 소논문까지 쓰는 수업이 있습니다. 졸업 요건 중에서는 사범대 공통으로 교직 학점을 22학점을 채워야 돼요. 별도로 상품처럼 교육 봉사, 교육 실습, 그리고 각종 교육들을 이수를 해야 되고요. 보통 임용에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까지 보기도 합니다. 한교과에서 들을 수업 중에 특이한 수업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서예지도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예지도법은 다른 수업들과는 다르게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인데 일단 굉장히 큰 강의실에 모여서 한문교육과 그리고 넓게 봤을 때 미술학과까지 함께 서예를 쓰는 수업을 해요. 교수님하고 굉장히 많은 상호작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딱딱한 교수님이라기보다는 학생들하고 굉장히 친근한 교수님이고 학점도 잘 주세요. 그리고 사람들끼리 대화하면서 서예를 쓰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친근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고 직접 종이나 먹이나 붓 같은 걸 사오는 수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경험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수업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직접 인사동에 가서 한지를 만져보고 골랐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붓도 천차만별이라 이게 양털이냐 무슨 털이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한 2, 3학년이 들을 수 있는 수업 중에 한문학 비평이라고 교과서를 엮는 게 있어요. 실제로 현대 교과서를 만드는 연구 및 지도법이 있습니다. 그건 진짜 교과서 표지까지 만들어요. 한교과 졸업생들은 보통 어떤 쪽으로 진출하나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간 것 같아요. 교사 혹은 고전 번역원 아니면 대학원으로 진학을 해서 학문을 배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이외에도 전문직을 가시거나 고시를 준비하시거나 대기업이나 아니면 공기업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아직 이 세상에 번역되지 않은 문학이 엄청 많다고 해요. 고전 번역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라는 거. 과 선택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사실 저는 교직이 최종 목표는 아니었어요. 사실 로스쿨을 가서 법조인이 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다른 과를 갈까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한문교육과에서 배우는 한문들이 법전을 해석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법조인이 되지 못했을 때 임용이라는 방법도 남아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교직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문교육과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원래 사실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라도 꿈이 교사였고 생기부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 교사라고 써있긴 해요. 근데 원래는 행정학과를 진학했는데 대입병이 이제 왔거든요. 그때 내가 진짜로 뭘 할 때 가슴이 뛰는가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소통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도 신나고 아이들도 신나고 해서 교사가 돼야겠다 해서 가장 좋은 성균관대학교 사범대로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교과 장점을 자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자 고수가 된다는 거. 근데 그렇게 고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고수냐면요. 경복궁에 가면 좀 아는 척을 할 수 있어요. 그 무슨 전 이런 거 볼 수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하고 같이 중국집에 갔을 때 이거 한번 읽어봐라 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읽으면 좀 좋아라 하십니다. 아주. 자신감이 뿜뿜 차오릅니다. 그리고 성균 논어를 우리 학교에서 필수로 듣잖아요. 거기서 배우는 것들을 저희는 이미 다 배웁니다. 1학년 때 개론 수업 때요.
그래서 좀 유리하다는 거, 그리고 삼국사기 같은 걸 배우니까 굉장히 유식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수업 외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한교과가 그렇게 사실 대형과는 아니에요. 한 학년에 한 40명에서 5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선후배들 간의 관계가 상당히 끈끈한 편이에요. 다른 데서 알 수 없는 정보들도 여기서 많이 알 수 있고, 실제로 되게 친해서 여름에 같이 바다를 가거나 해외여행을 가거나 하는 등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에서 한문교육과로 가장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수님들이 국내 최고시라는 거, 그리고 커리큘럼도 최고라는 거, 임용에 완전 최적된 커리큘럼이고요. 굶어 죽을 리는 없다는 거. 한교과 내 학회나 동아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학회라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학교에 있는 동아리가 아니라 학과 내에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만든 동아리 같은 게 있어요. 한교과에는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띠앗과 서예부. 띠앗은 문학을 담당하는 학회이고 서예부는 말 그대로 서예를 쓰는 학회예요. 일단 띠앗은 이렇게 띠앗지라고 해서 직접 사람들이 글을 써서 띠앗지를 이렇게 발간하기도 하고, MT도 1년에 2번을 갑니다. 근데 다들 입을 모아서 말을 하는 게 띠앗 MT가 제일 재밌었다 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아니면 한강을 갔다 와서 그거에 관련된 글을 쓴다거나 대학스러운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는 학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띠앗인데요. 하지만 제 주위 친구들이 서예부를 많이 해요. 서예부에서는 이제 서예전을 여는데, 소서예전, 옆에 자그맣게 열리는 거, 그리고 좀 큰 데를 빌려서 행목서예전이라는 보다 큰 전시회를 열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밤새 작업을 하는데 그걸 철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또 아주 가슴 찡한 감동 모먼트가 있는데요. 선배들이 아이스크림을 사와서 다 나눠준다고 해요. 그래서 수고한다 얘들아 이러면서, 그게 바로 미풍양속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도 회식이랑 MT 많이 간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예전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쓴 서예를 우리 그 서예실 앞에 이렇게 붙여놔요. 그럼 거기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포스트잇으로 작품평도 남겨주기도 하고 밑에 선물도 자주 두고 가고, 그런 좋은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생 실습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우리 한교과에 있었던 이명학 교수님이 은퇴하시고 교장 선생님으로 계신 학교에 교육 실습생으로 나갔다 왔는데요. 진짜 신기한 게, 보통 교생을 한 학교에 5명, 7명씩 다녀와요. 근데 거기에는 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좋았다. 선생님들이랑 굉장히 친해질 수 있었고, 정말 피가 되는 실질적인 조언, 쓴 조언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거. 네. 그리고 이론으로 배웠던 학교 수업들을 실전으로 적용을 해보는 시간이라서 굉장히 의미 있었습니다. 한교과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친구들하고 같이 길을 가다 보면 야, 저 한자 뭐야? 하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희는 사실 한자 자체보다는 한시라던가 아니면 한문을 교육과 연계해서 배우는 게 주기 때문에 한자 자체를 쓰거나 꼭 읽을 필요는 없어요. 한문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시지 않아도 된다. 사실 성균관대학교에는 한문학과가 따로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한문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에서 많이 배우는 편이에요. 오히려 한자가 아니라 한문학이기 때문에 문학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네, 그래서 수업도 문학 관련된 수업이 제일 많습니다. 또 다른 오해로는 한자를 잘하는 사람이 들어올 거라고, 그러니까 신입생들이 모두 한자를 잘해서 한자 잘하는 사람만이 수업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하시는데요. 실제로 한자 급수가 없는 친구들도 많고요. 여기서부터 노베이스로 시작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도 따라갈 수 있는 게, 교수님들이 꼼꼼히 알려주셔서 다 따라갈 수 있다는 거, 수업만 잘 들으면 성적 잘 나올 수 있다는 거. 인생 고사정어가 있다면? 저는 좀 긴데요. 지지자 불여 호지자, 호지자 불여 락지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라는 뜻인데요. 즐기면서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즐기는 자가 되자.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인생 사자성어는 사필귀정입니다. 이게 뭐 간단히 말하면 어떤 행동을 하든 결국 운명으로 돌아간다, 본인의 길로 돌아간다는 뜻인데, 뭔가 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아니면 좀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차피 제자리로 돌아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필귀정을 좋아한 지가 꽤 됐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 사자성어를 좋아했어요. 이제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한자로 사필귀정을 해놓으니까 여자친구가 그때 야 그거 뭐야 지워 쪽팔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제 인생 사자성어를 포기했던
생각이 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교과에 입학할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교육봉사 되게 재밌으니까 많이 하라는 얘기 하고 싶습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술 사드리겠습니다. 오세요. 교수님 사랑합니다. 즐기는 자가 좋아. 즐기는 자가 좋아! 즐기는 자가 좋아. 근데 이게 뭔 뜻이냐면 아는 것보다 좋아하는 이렇게 한문을 몰라도 됩니다.